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 홍콩을 방문했거나 아니면은 홍콩을 경유해간 그러니까 홍콩을 지나쳐간 사람들 전체 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 말고? 예, 전 세계 홍콩 전 세계에서 홍콩을 2017년 1년 동안 지나쳐간 사람들 전체 6천만 명, 또 다른 분 1억, 또 다른 분 대사님께서 가장 근접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1억 9,900만 명이라고 해요. 3억 인구가 홍콩을 거쳐갔거나 아니면 홍콩을 방문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5,100만 이 항공편을 통해 가지고 홍콩을 경유를 해갔고 2억 2천만 명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홍콩을 경유했고 그리고 2,700만 명이 해상을 통해 가지고 홍콩을 경유를 했다고 합니다. 2억 2천만 명은 이제 중국 인구가 상당수일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홍콩을 경유를 해가고 방문을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학생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2017년 6월 기준으로 고용인 이제 노동자의 임금 중간가 미디언 인컴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시는 분 아니면은 가능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17,000 홍콩달. 역시 재경원님 16,800 홍콩달러로 그 중간치가 나옵니다. 홍콩에서 대학을 졸업한 일반 사무직 평균 초임이 대략 한 13,000 홍콩달러에서 14,000 홍콩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법정변호사 박완기이고 홍콩에서는 변호사의 종류가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법정변호사는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소송과 국제 중재를 하는 변호사들을 법정변호사라고 하고 사무변호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로펌에서 일하는 트랜잭션 M&A나 IPO나 아니면 채권 발행 쪽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을 사무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법정변호사들은 보통 litigation specialist라고 해서 분쟁 해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cross-border 기업 소송 그리고 국제 소송, 국제 중재, 민사 소송 등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인버스 자체는 제 일은 민사 소송이 많은데 저희 체인버스는 홍콩에서는 형사 소송으로 지금 거의 제일 유명한 사무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봤는데 employment하고 immigration 두 개는 같이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체 카테고리를 놓고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나머지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은 누구를 고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누가 방문자인지 왜냐하면 방문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은 홍콩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은 고용이 가능한지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고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어떤 법적인 페널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홍콩의 permanent I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든 아니면은 일반인이든 고용하는 데 문제가 안 돼서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홍콩은 아이디 카드는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뭐 다른 트래블 다큐멘트라고 하죠. 소위 뭐 비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콩을 거주할 수 있는 그 트래블 다큐멘트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히 그 머무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방문자의 경우 고용이 가능한가? 간단한 대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하셨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풀타임으로는 안 되는데 혹시 파트타임으로는 가능하냐? 그것도 안 됩니다. 파트타임도 아니고 잠깐 와가지고 잠깐 일을 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고용된 상태에서 직장을 바꾸는 중에 있는 경우가 있죠. In between jobs라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한 직장에서 그만두고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새로운 직장을 이직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하냐? 이직하시기 전에 비자 스폰서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나올 때 이제 employment 비자를 받을 때 나를 고용을 하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그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스폰서를 해줬던 회사가 고용주가 바뀌게 되니까, 바뀌게 되면은 비자 스폰서 변경 요청을 하셔야 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변경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의 경우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방문자들이 홍콩에서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홍콩에 많은 한국 회사들, 한국 법인들인데 이제 홍콩에다가 홍콩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한국에서 홍콩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서 오거나, 그런 경우는 홍콩에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장비를 설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독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 홍콩의 박람회가 1년 내내 엄청 많은데 그 박람회 참석차 홍콩에 와가지고 회사를 홍보하는 행위,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제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해가지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자문 요청을 받은 건데, 한국 회사인데 이제 홍콩에다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홍콩에서 그 홍콩 법인에서 고용이 된 상태인데 실제 일은 홍콩 법인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경우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은 중국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그 고용인이 홍콩에 와서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냐?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업무라는 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듯이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간에 미팅을 하거나 그 정도의 업무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다가 적발이 됐을 시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품 설명회를 하러 홍콩에 와서 그 설명을 하는 행위 자체는 괜찮습니다. 미팅이나 세미나 참석차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예로 제가 대리를 했었던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뭐 강연자 같은 걸 초청을 하고 싶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연자나 뭐 가수나 아니면 뭐 작가나 어떤 전문가가 뭐 한국이나 다른 데서 오셔서 예. 그런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은 또 여전히 비즈니스 행사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밴드가 홍콩에 와가지고 그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그 계약 기간 내에 홍콩에서 있는 뭐 어떤 뭐 상업행위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홍콩 입국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민국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리포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민국으로. 그래서 경쟁 구도에 있는 경쟁사들이 소위 말해서 찌르는 거죠. 이민국에다가. 여기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근데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관광비자를 갖고 홍콩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직원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이미 타겟이 누군지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나중에 재판에 법정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인뿐만이 아니라 노동 행위를 하고 있었던 고용인뿐만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해당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주가 더 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생들은 고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로컬 학생들의 경우면 그러니까 홍콩 아이디를 갖고 있는 로컬 학생들의 경우면은 고용 가능합니다. 그거는 고용 계약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걸든 그 계약 조건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그리고 동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가능한데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한국 학생들, 홍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고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점들도 있고 하는데 학생들을 파트타임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적발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적 최저임금, 그 statutory minimum wage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non-local student라고 학생이라고 그 학생들은 이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법적 최저임금은 2017년 5월 1일자로 34.5불 홍콩달러입니다. 그래서 법적 최저임금은 학생 인턴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일 경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고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 학생들을 그럼 여름 인턴으로 학생들은 일을 할 수 있냐? 그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데 자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나하나는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 인턴을 하겠다고 하면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 그 해당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인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업 기간 중에 3분의 1 이하의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만 인턴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사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혹시 이민 관련해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민국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안 해드려도 그래도 필요한 답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 고용주에게는 최고 35만 불, 이게 꽤 페널티가 센데 35만 불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건 맥시멈이고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여행 비자를 갖고 홍콩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징역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 3, 4개월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에 디스클레이머를 붙여놨는데,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 법적인 자문이 아님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경우가 다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틀어가지고 이거는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디를, 이 사람이 홍콩 퍼머넌트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난 이 사람이 홍콩 아이디, 퍼머넌트 아이디 홀더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고용을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는 아이디가 없었네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최고 15만 불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하기 때문에 아이디 체크, 그리고 이 사람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용인의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많이 되고 창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고용 제도가 있는지 홍콩에,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그 외에 고용 조건이 어떤 고용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 설립했을 때 어떻게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거는 이제 다른 발제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배우자가 지금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도 홍콩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 Employment as Professional or Investment as Entrepreneurs 라고 해가지고 프로페셔널로 홍콩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Employment under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이라고 하는 제도도 따로 있어서, 최근 들어가지고 홍콩 정부에서 텍 쪽에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창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킴도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라고 해서 홍콩 지금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을 마친 학생들, 새내기 직장인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제도, 워킹 홀리데이, 이건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한국한테 할당이 된 거는 1000명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사실 지금 모자라가지고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apital Investment and Entrant Scheme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드렸던 내 배우자가 홍콩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지. 그러면 어떤 고용되기 위해서 고려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범죄 기록이 없으면 좋은데 간단한 범죄 기록, 예를 들어가지고
스피딩 티켓 아니면은 운전을 몇 년 전에 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자를 신청을 해도 그리고 그 기록을 만약에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비자도 고용 비자도 캔슬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기록은 다 공개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자 받기가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좋은 학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업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학업 중인 것이 직업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또 증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인데 과연 홍콩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 가능하지 않은 직업군인지 아니면은 직종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인지 그거를 홍콩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 한 곳에서 어떤 그 테크 쪽, 미들 백 오피스 테크 쪽 일을 하는 인도 직원을 한 명을 고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자 신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민국에서 계속 물어봤던 게 왜 홍콩 안에서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냐 그런 거를 계속 질문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잘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자를 신청을 할 때. 그리고 보수는 홍콩에서 주는 보수에 상응하는 건지 그 직종에서 주는 거에 상응하는 건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고 싶다, 설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살펴보면은 인베스트 홍콩 산하에 Start Me Up 홍콩 벤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크 산하에 인큐앱, 인큐바이오, 인큐텍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Small Entrepreneur Research Assistance Program 이게 Innovation Technology Commission 해가지고 혁신기술위원회에서 그 산하에 있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홍콩 디자인 센터 산하에 디자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창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아니면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 탤런트 어드미션 스킴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기술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위원회에서 할당이 된 코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타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고용인 입장에서 만약에 회사가 우리가 스타트업인데 고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떤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사실 고용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코타 할당을 받은 기업들은 고용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R&D 관련 분야인지 그다음 바이오텍, AI, 사이버 시큐리티, 로보틱스, 정보 분석, 금융공학 혹은 재료공학에 관련돼 있는 건지 본인의 전공도 그거하고 비슷한 전공을 했었어야지 나중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을 때는 아무리 테크놀로지 탤런트 어드미션 스킴으로 해서 내가 비자 신청을 한다라고 해도 비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라고 해서 홍콩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마친 학생들한테 비자가 주어지는데 아까 그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에서 공부했던 학생들한테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은 반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학업을 마치고 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지원을 할 때 이 비자 AING라고 하는 비자 신청을 할 때 졸업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비자 신청을. 근데 그 졸업 날짜는 졸업 증서에 써 있는 그 날짜로 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여름에 학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홍콩은 졸업식이 조금 늦어요. 겨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11월 달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졸업 증서에는 11월 졸업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졸업 증서에 나와 있는 그 날짜부터 6개월 안에 IANG 비자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록 지금 나를 고용을 하겠다고 학생 입장에서 나를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없더라도 IANG 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2개월의 비자 기간을 줘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내가 일을 해도 되고 인턴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일을 찾아도 되고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바꿔도 되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대학교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취업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1년 예를 들어가지고 취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1년 비자를 받고 나서 취업을 했어요. 그럼 1년이 넘어간 다음에 제 비자 연장 신청을 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취업 비자로 바꿔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ING 비자로 계속 가도 돼요. ING 비자로 계속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돼요. 2년 연장 해달라고 하고 2년 그 기간 동안 또 회사가 바뀌게 되면 괜찮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제도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 졸업한 날짜부터 6개월 이후에 이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Capital Investment Entrance Scheme이라고 해가지고 투자 이민이죠. 그거는 2015년 1월 15일자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투자 이민 돈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홍콩에다가 놓겠다라고 해서 나한테 비자를 달라 아니면 거주권을 달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지금 배우자가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고용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언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비자 신청을, 고용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죠. 좋은 조건. 이제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보통 이제 고용계약서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가 퇴직했을 때 중요한 게 non-compete 하고 non-solicitation 그리고 breach of confidentiality IP rights 관련돼 가지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non-compete 기간이 6개월이 있다라고 하면은 6개월 내에 경쟁사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했다가 나중에 그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 그 외에 이제 노동 관련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non-solicitation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 회사에 있었던 같이 일을 했던 다른 동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일하자, 우리 창업 한번 해보자, 아니면 경쟁사로 가자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끝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Q&A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